안녕하세요. 최석우 교육자입니다. 1교시 답안을 쓰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교시는 일단 먼저 개념형 문제입니다. 개념형 문제가 뭘까요? 물어본 답안지가 출제가 물어본 것은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에 대해서 나는 1페이지 좀 넘게 답안지 보고서에 제출해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답안지는 다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이걸 보고서예요. 보고서. 그래서 1교시는 일단 문제 유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그냥 개념 서술 문제 있고, 두 번째, 비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 비교 문제 있고, 그답게 다음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거 날 생각나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교시, 이건 1번 개념형 문제인데, 개념형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만 물어볼 수 있고, 두 가지 이상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 따로 해주면 되고, 일단 뭐 하나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물어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요 써놓고, 일단 문제에 이렇게 문제 1 써놓고 문제를 작성해줘요.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답을 써줘. 답만 써줘요. 문답.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 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있으면 스마트 팩토리의 개요. 리듬은 들어가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스마트 팩토리의 개요도 있는데, 앞에 붙는 말 리드문이라고 해요. 리드문은 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가 붙여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을 리드문이라고 해요. 리드문. 앞에 리드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문제 방식을, 푸는 방식은 이렇게 날로 풀 수도 있고, 이거 옛날 스타일이고, 날로 풀 수도 있고요. 또한 이 강글 치고 전부 다 정의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갖고 정의, 특징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써갖고 그림 그리고 정의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뒤에 가서 더 상세하게 나올 거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유형은 나만 쓰는 거니까, 이 나만 쓰고, 나만 쓰고, 는 정의를 쓰는 거고요. 나는 두유 특징. 어떤 기술사님이 여기다 필요성 쓰였는데, 요즘 필요성은 쓰지 않는 게 대세예요.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나이는 이제 1단락 썼으니까 2단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성도, 어떤 시스템에 구성도가 하나 있어요. 개념도나 그 구성도 쓰고, 구성도에 대한 구성 요소를 쓰고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성도면 이게 그림을 그리긴 그리는데 좀 꽉 차면서도 좀 여유가 있게 그려야 돼요. 여유가 느껴진 그림. 대신 그 그림이 너무 텅 비면 안 되겠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졸라맨 같이 이런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요. 이걸 그리세요. 이걸. 그럼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 간단히 그려주고, 구름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림은 잘 안 그려요. 클라우드 때나 이렇게 쓰는 거고, 글씨는 크게 동의어 쓰는데 반해주는 이거 필요 없고, 화살표에는 무조건 번호 넣어야 돼요. 번호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면 번호 무조건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번호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이 번호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쉽겠죠.
이렇게 가는 게 좋고, 그 나의 구성 요소 이게 써줘요. 구성 요소 써주고, 뭐 메타일 이게 산단표인데, 산단표도 유형이 몇 개가 있어. 그냥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설명 넣는 것도 있고, 이거 좀 쓰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면 중분류, 설명, 특징, 비고. 첫 번째 이 유형과 1유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1유형 가야 되는데, 좀 쓰기 힘들면 이 유형을 가서 맞춰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쓰면 됐고, 세 번째 단락은 추가 전소표하고였고, 어떤 기수의 첫 번째 쓰는 건데, 첫 번째 비교표 넣을 수 있어요. 비교표 넣으면 이 기술이 뭐보다 잘 드러나게, 잘 이해되게 쓸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관련 기술을 나열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표준 동향, 그냥 현황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비교표는 진짜 방어 용어 쓰는 거고요. 진짜 쓸 게 없을 때. 관련 기술은 만약에 표준은 CMMI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산단락은 관련된 표준이 뭐가 있죠? 스파이스 있죠. 스파이스 관련된 기술 써주는 거예요. 아니면 스파이스 2.0을 물어봤으면 1.0과 1.0이 1.3이죠. 2.0의 차이점, 이게 1번 비교표 유형이고, 표준 동향이나 한번 현황을 보면 지금 정부 쪽에서는 2020년부터 CMI 쓰고 있다, 뭐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1단락의 유형에서는 몇 가지 내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온 건데, 일단은 가나 외에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의, 특징으로만 나열시켰고, 이게 정의 쓰고 특징을 나열시키는 게 있고, 앞에 리듬은 들어간다고 했죠. CMA 하면 사실상의 성속도 표준화 CMAI 개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그림도, 그림 내가 그림 그리고 정의 써고 했잖아요. 이 두 번째 유형이 그거예요. 그리고 3단락은 정의를 그림은 글 쓰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시간을 너무 초과해요. 그리고 모든 서술은 명사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명사형. 뒤에 가서 그림도 있으니까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앞에 또 비교 문제가 있잖아요. 비교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블록체인과 그 관련된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의할 때는 당연히 블록체인에 정의 쓸 때는 리듬은 필요 없고, 모모 A와 B의 개요약을 개념 비교약 써줘요. 그래서 A와 B를 써주고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두 개 설명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상체 비교에서는 이게 제 그룹핑에서 나눠준 측면이거든. A C 관점, D 관점 나눠서 계속 쪼개는 거예요. 이쪽은 서술형이에요. 서술. 여기 넘어갈게. 나중에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넘어가서 아이씨.